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 유선남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소리가 혹시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진 않죠,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선남님, 일단 이번 주에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일정 한번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중국 쪽에서 서비스 구매 관리 제출과 복합 구매 관리 제출가 나오는 날이고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스케줄들이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만 화요일부터는 약간 조금 복잡한 스케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졸트에서 발표하는 구인이직 보고서와 비제조업 ISM 구매자 지수와 고용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요, 또 ADP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수와 그리고 비농업 생산성 지수, 단위 노동 비용,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지표들이 또 이번 주도 어김없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4분기에 대한 GDP 나우 예상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사실상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산품이나 식품에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인 WASD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모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CPI 지수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나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유산남님의 앞머리 때문에 네. 이게 집중이 안 됐어요. 아, 왜요? 이게 멋있어. 해봤어요. 또 애교 머리 또. 피콜로. 저희 또 누님들이 또 좋아하는 애교 머리를 딱 그렇죠. 진짜 멋있습니다. 주윤발 피콜로.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실 주요 뉴스 보게 되니까 뭐 금 가격이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한번 좀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뉴스는 이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사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3만 8천 불 언저리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4만 달러가 아니라 4만 2천 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제 금 가격도 사실상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지금 잠깐 이 3%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이에 또 소폭 했다는 뉴스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렇게 금 가격과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격의 배후로는 또 금리 인하설이 은근히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빌 에크만이 어느 정도 촉발시킨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양쪽에서 지금 여러모로 이제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실물 가격들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에크먼의 금리 전망은 100%입니까? 참 희한해요. 네, 먼저 얘기를 해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 진짜 설마 모르겠지만. 빌 에크먼이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할 수 근데 이제 있을까요? 공매도 쇼 포지션을 한번 청산을 이제 포지션을 한번 청산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좀 지금 높아졌어. 많이 높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EOC 미국의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듣긴 했는데, 사실상 3%가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 이제 라이브 하는 도중에 소식이 나와가지고 여러모로 저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25% 이상 해외 우려 지분 FEOC가 들어가 있게 된다면 앞으로 7,500달러에 해당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해외 우려 지분 FEOC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2024년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니켈, 리튬, 배터리, 핵심 원자재까지는 확대를 2025년부터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상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에코프로 등 국내 업체들도 사실상 여러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제 여러모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비율의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여러모로 전달이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상 중국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 특히 흑연, 망간,
코발트, 리튬, 니켈의 중국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3%에서 95%에 달하기도 하므로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라고 손 놓고 있을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뭐 GM 쪽에서는 우리들은 좋은 포지션에 위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다른 나라들의 원자재들로 사실 대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앞서 이제 계속 나오는 소식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리튬도 우리나라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은 우리 거 써야죠. 맞아.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지분 싸움이 있겠지만은 또 제3국을 이용해서 네. 또 제3국에다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지분율을 좀 희석시키고 그렇게 되면 또 25%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루트를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러게. 것들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신규로 뭔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이미 많은 이제 공급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신규로 뭐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맺어져 있는 공급망에서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었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5%를 또 우리 기업이 산다든지 이런 걸 네. 해야 되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근데 또 이제 중국이랑 그 저희 권순일 취재팀장 해줬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자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분리막 써야 되는 거다.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또 리튬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받으려면 우리 리튬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 국방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 이스라엘 선박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 네,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몇 시간 정도 전에 이제 홍해상에서 미 해군 구함 한 척과 상선 여러 척이 피격이 됐다라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동시에 예멘 반군도 홍해상에서 이스라엘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사실 반군이 실수로 공격한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누군가가 공격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멘 반군이 포함해서 공격하는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하는 한 우리들도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선박들도 공격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번에 예멘 반군이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여러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미군이 과연 공격당한 가운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이야기를 할지 조금 여러모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확대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지상군 투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휴전으로 다시 또 돌아가기에는 이제 이미 늦은 수순이 돼가는 것 같고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에 돌입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네. 또 왜요? 계속 페이박 그러셔가지고 오늘 페이팔 꼭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오늘 페이팔 꼭 봐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볼 텐데 예. 그 저희 박종훈 팀장도 이거 언급해 주셨거든요. 예. 알래스카 항공이 음.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한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알래스칸 항공이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한다라는 딜이 떴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금액은 1.9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알래스칸 항공은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고 하와이안 항공은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당 알래스칸 에어라인이 하와이안 에어라인에게 18달러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현재 하와이안 항공은 금요일 날 거래되는 금액 자체가 사실상 5달러 언저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3배를 넘는 금액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식에 힘입어서 현재 하와이안 항공의 주가가 아주 크게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알래스카 항공은 사실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점유율이나 아니면 인지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은 알래스칸 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스피릿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조금 저가 항공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 하와이안 항공하고 뭐 합병을 하게 될 경우 미국 내에서 5번째로 큰 항공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제 사실상 이제 138개 목적지 도시와 이제 365대의 항공기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연간 총 승객 수가 약 5,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알래스칸 항공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하와이안 항공이나 뭐 고가의 항공이나
사실상 인지도로 말하자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데가 좀 있기는 하죠. 혹시 두 기업들은 그러면 국제선은 없는 기업입니까? 국내를 주로 다니는 기업입니까? 알래스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와이나 약간 둘 다 국내선, 무료 국내선 혹은 국제선 및 화물 네트워크를 보통 유지하는 기업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국제선 하는 거면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그렇게 까다롭게 그렇지.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뭐 같은 건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대형 항공사가 2개밖에 없잖아. 그 둘이 삽친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전혀 같은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생각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로슈 살 빼는 약 개발사 감옷을 인수한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로슈와 카못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로슈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이제 제약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카못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못 들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 다이어트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이어트 약을 3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GLP-1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승인이 난 것은 2가지 회사밖에 없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 2개 회사밖에 없는데요.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이 다이어트 약을 제조를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안에서 이 카목 같은 경우는 이미 3가지 약 중 2가지 약이 하나는 임상 2상에 하나는 임상 1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재 로슈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현재 여러모로 어콰이어하기 위해서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카못이라는 회사의 포트폴리오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 아마 인수하는 게 아닌가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이렇게 합병이 승인이 될 경우 로슈 같은 경우는 후에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커다란 매출에 대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주호 기자님은 관심 있으세요? 로슈? 로슈. 글쎄요. 근데 카못이 그러면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이 예. 얼마나 그 근시일 내에 비만약을 출시할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뭐 그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지금 시장 너무 거의 독보적이니까. 장악을 해놓은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엄청나게 그 우리 환자들에게 새로운 메리트를 주지 않는 이상은 새 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만약에 경구용으로 나온다. 그러면 GLP-1이 경구용으로 나온다. 그럼 완전 혁신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운동을 하고 말지. 아니요 CMO를 하는 게 낫죠. CMO? 그들의 약을 대신 생산할 수 있는 CMO, CDMO를 하는 게 낫죠. 예. 그럴 바에. 그러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저는 운동하는 걸로. 운동하는 거. 운동 힘들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은 또 스포티파이가 17% 역대 최다 감원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모로 감원을 3번째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새롭게 느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번에는 1,500명에 해당하는 직원들 사실상 거의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감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 정도면 이제 5분의 1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포티파이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모로 안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소식 관련해 앞서서 스포티파이 말고도 사실상 최근에 이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행하려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스포티파이가 상황이 안 좋은가요? 그렇진 않지 않아요? 스포티파이 상황이 안 좋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위성 기업이나 위성 라디오 업체도 사실상 이번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진입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사실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여러모로 존재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소식들에 앞서서 어느 정도 좀 감원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사실 스포티파이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비즈니스 자체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앞에 미래를 좀 대비하는 측면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냥 싫은 거야.
뭐가요? 그냥 싫은 거야. 지금 잉여 인력들이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냥 앉아서 그 타성에 젖어서 네. 거기서 그냥 이렇게 관리만 하는 그런 임원들이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싫은 거야 그게. 그게 1,700명이나 돼. 1,500명이나 돼. 그렇게 안 되겠다. 싫은 사람이 안 되겠다. 구조조정 해야겠다. 아, 1,500명이나 돼요. 와. 1,500명이 놀고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게.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예. 자, 기업별 몇 가지 소식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더 있는데요. 일단은 뭐 헝다 청산 소식 먼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청산이 된 건 아니고요. 헝다 청산 심리가 원래 이번 주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미뤄졌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제가 전달해드릴 때 헝단이 청산 심리 이전에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 심리를 내년 1월 29일로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사별 소식 전달해드리면은요. 이제 GM이 미주호 은행을 통해서 평가가 상향 조정받았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카바나는 JP모건을 통해서 평가 상향, 3M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를 통해서 평가가 상향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번 주 어닝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어닝들이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명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길랩, 이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쓰시는 길랩이라는 회사가 어닝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니오와 오토존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바이멘트,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들 저에게 물어보셨던 기업들 중 하나라서 하나 짚어드리면 AVAV가 화요일 날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C3AI와 이제 많은 밈 주식들의 원조격인 이제 게임스탑과 추이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즘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차지포인트도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달러 제너럴과 브로드컴, 룰루레몬, 도큐사인 등등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목요일 날 룰루레몬이 또 실적 발표하네요. 그러네요. 예.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크시겠네요. 예. 저는 근데 그거 궁금한 거 있어요. 유선남님, 그 미국에서는 그 전기차 충전기 아무래도 요즘에 차지 포인트 너무 주가가 안 좋아서 전기차 충전기가 진짜 다른 것들은 잘 안 생기고 있나요? 혹시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기차 충전소가 예전만큼 빠른 속도로 이미 많이 늘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글쎄요, 뭐 차지 포인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이 이제 특히 테슬라 관련한 네트워크를 익스펜딩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 충전소 관련해서는 차지 포인트만의 기술력이 또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여러모로 차지 포인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을 때 차지 포인트가 장점이 있던 건 미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과 이제 정부에 관련된 보조금을 딸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뭐 테슬라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서 뭐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제 전기차 충전 뭐 펍 같이 이제 휴게소를 만드는 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전에 좀 많이 밀린다라는 느낌도 있고 슬슬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오늘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확장을 조금 줄인다라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사건이 하나가 터져가지고 조금 이 확장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뉴스가 뜨기는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 차지 포인트가 당분간 안에 단기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반등할 만한 요소가 특히 없다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암울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또 예, 자, 유선남님, 그 저희 이거 방송 끝나면 네네. 회사 출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회사 출근은 이제 끝나자마자 일단은 이제 저희 이제 회장님과 잠시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출근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통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장 갈 때만 이제 좀 멀리 출장을 가거든요. 뭐 그럴 때 한 3-4시간, 5시간도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 집에서 이제 빠르게 이제 컴퓨터 옆에 이제 옆에다 켜놓고 바로바로 이제 출근을 하는 대신 이제 옆에 컴퓨터를 키면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 여전히 재택을 하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출근 시간은 지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유선남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저 이거 한 번만 얘기하고 가야 예. 돼요. 자, 시장 움직임, 미국 지수 선물 움직임 보기 전에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해드리지 못했던, 짚지 못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국산 테슬라의 판매량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11월에 몇 대가 팔렸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판매량은 이제 매달 한 번씩 매달 초에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11월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8%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가 지난 11월에 얼만큼 팔렸는지를 보면요. 제가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82,432대가 팔렸어요. 82,000대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 같은 기간이 바로 이때거든요. 11월, 그러니까 11월이 작년 11월이 이때인데 요때가 거의 10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너무 많이 팔렸죠. 엄청 많이 팔려서 이제 10만 대보다 한 17% 정도 줄어든 82,000대 정도가 이번에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장기 시계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7%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월 대비랑 비교해보면 지난달에 몇 대 팔렸냐면 72,000대 팔렸거든요. 72,000대보다는 거의 한 14% 정도 또 늘어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이런 각도로 성장하던 그 모습보다는 성장 각도는 줄어든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안 팔리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 자동차가 몇 대를 팔렸는지를 볼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장기 시계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물론 성장 속도는 줄었지만 그래도 잘 팔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대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지난 11월이죠. 같은 기간 동안 중국 그 보험협회 있잖아요. 중국 자동차 보험에 등록된 신에너지 차량이 지금 보시면 94만 대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29%가량 는 거고요. 지난 10월보다도 한 6%가량 는 거예요. 그 말은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포함이죠. 그 친환경차가 판매된 거는 진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약간 성장 속도는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다. 첫 번째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든지 아니면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선택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중국 내에서 친환경차는 엄청 빠르게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하나는 하이브리드일 수 있고 하나는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테슬라가 못 팝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판매량을 좀 장기 시계열로 보시면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유. 야, 이거 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쉬워요? CNEV 포스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CNEV 포스트. CN이 이제 차이나를 뜻하는 거고 EV 포스트가 이제 EV 포스트. 전기차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는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CNEV 포스트. 여기서 예. 매달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장 전 미국 시장 개장 전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네. 하죠. 지금 시장이 애매하네요. 자, S&P 지금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0.36%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다우도 마이너스 0.24%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0.48% 거의 0.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맵을 보게 되면 아마 기술주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보이나요 지금? 안 돼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지금 뭐 기술주들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연결됐습니다. 예. 야, 무슨 일이지? 예. 지금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 마이너스 1.22%, 12% 하락, 메타도 1.3% 하락, 테슬라도 1% 하락, 아마존도 마이너스 0.8% 하락.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비슷한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완전히 와 이게 저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네. 이게 약간 이런 형상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좀 가지 않았고 네. 나머지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도 약간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프리마켓에서. 물론 이제 시장 개장하고 나서 봐야겠죠. 예, 네. 봐야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 여파에 따라서 과거에는 좀 힘을 받지 못했던 중소형 주들이 이제는 좀 힘을 받는 그러한 시장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러셀은 아마 좀 강할 겁니다. 선물로 한번 볼까요? 러셀 2000.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도 러셀 2000은 지금 0.6% 정도 예.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오늘 그 저거 봐야죠. 페이박. 요거. 페이박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이 좀 빠져줘야 놀리는 맛도 있고 하는데. 얘가 잘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면은 이거 반감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능감 떨어져서 안 돼요. 잘못 선택했어. 나 약간 너무 잘 될 거 선택했어 지금.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야? 타이밍이 예. 힘들었던 애들이 지금 갈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갈. 좀 빌빌대야 좀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네. 예. 하여튼 뭐 지금 지난 금요일에 얼마나 오른 겁니까? 저는 이제 56불에 샀어요. 56불. 야. 근데 지금 59불이니까 뭐 한 7% 올랐나? 7%. 7%?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0불대의 페이팔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지금 포워드 PR이 보시게 되면 10이요, 10. 10.7. 예. 기술 이거 기업이. 핀테크 기업.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인데. 네. 이거 PER 10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제가 겸손하지 못하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원래 진짜 저희가 예. 여러분 제가 들었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예. 막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딱 페이팔. 딱 페이팔. 내가 사면. 그래 좀 네. 안전하니까 네.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욕 좀 먹더라도 네. 좀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네. 떨어지진 않겠지. 어차피 저는 50만 원 이하로 사라고 했으니까. 네. 예. 그 아래는 제가 뭐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드려서 약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예.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사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러려 그랬는데 너무 잘 올라가. 괜찮아. 참. 예. 자, 좋습니다. 예, 소가 이제 뒷걸음질 하다 보면 쥐도 잡을 수도 있는 잡고, 거죠. 쥐도 잡고 토끼도 잡고 뭐 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50% 오르면 페이박 교주됨. 예, 네. 잠깐 제가 약간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네.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